웰빙 한방 이야기. 이 시간 진행에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북경 중의학대학과 대학원에서 한의학을 연구한 난치병 치료 전문 달빛 한의원의 김동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1년이 다 가고요.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군요. 속담에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란 말이 있죠. 자, 모두들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셨어요. 한 해가 좋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요, 찬균에 의하여 몸에 받는 영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장 많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학적으로 감기는 주로 바이러스라는 세균이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한의학에서는요, 자연의 그 기운이 주로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죠. 즉 겨울에 추운 기운이 겨울에 감기가 많이 돌게 되는 그 주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추운 감기는 사실 겨울 이외에는 그래서 잘 안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감기를 생각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감기 하면 병이 똑같으니까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병은 감기지만요, 그 감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각자 일으키는 현상들은 아주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기만 걸리면 열이 줄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기만 걸리면 추위를 심하게 타서 사시나무 떨듯이요, 몸속까지 뼛속까지 추위를 타면서 어떻게 해도 그 추위가 식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기만 걸리면요 주로 구토를 주로 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요 감기만 걸리면 온몸이 쑤시는 몸살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감기만 걸리면 식욕이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요 어떻게 식사를 못하고 눕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가볍게 걸려서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주 심하게 오랫동안 앓는 분들이 계시는 등등이요. 이 같은 시기에 유행하는 같은 감기에 걸려도요,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 다양한, 뭐 4가지 정도가 아닙니다. 수도 없이 다양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요 감기에 걸릴 당시에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그 사람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기가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양한 현상들을 나타나는데요, 한의학적인 그 기제를 보면요, 감기를 크게 2가지로 한의학에서 나뉩니다. 우선 감기에 걸리면 몸이 춥고 떨리고 찬바람이 싫으면서 감기 증세가 나타나시는 추운 감기에 와요. 감기가 걸렸는데 추위는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열이 싫은 거, 더운 것이 싫은 이런 더운 감기라고 하는 것으로 한의학에서는 크게 다릅니다. 왜 나눌까요? 당연히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기가 이제 겨울에 제일 많이 우리를 괴롭히고요, 자주 볼 수 있고요, 한의원에도 벌써 감기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민간요법이나 또는 우리가 쉽게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감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주 심할 경우는 예외지만요, 감기가 으쌰으쌰 들기 시작한다, 추운 감기라고 생각할 때 제일 우리가 쉽게 구해서 복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생강입니다. 생강이 이 감기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그래서 생강은요 따뜻하고 매운 약으로서요 추운 거를 내쫓고 매운 약으로 땀을 내게 해줍니다. 매운 것들을 우리가 먹다 보면 땀이 나죠. 계피서부터 해가지고요, 생강, 이런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매운 것들을 먹으면 땀을 흘리는 건 똑같습니다. 매운 것들은 다 우리 몸에서 땀을 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강은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기를 걸려서 추운 기운에 떨고 힘들어할 때 생강을 잘 진하게 달여서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강 기운이 땀을 내게 해주면서 우리 몸을 덥게 해주면서 그 감기 기운을 몸 밖으로 밀어내주는 겁니다. 또한 이 생강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추운 감기 걸려서 자꾸 오각질을 하고 구토를 하신 분들에게 이게 좋은 약이라는 겁니다. 생강은 이 구토를 가라앉혀주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입니까? 위가 냉하거나 차가운 곳에 상하거나 차가운 경기에 의해서 상했을 경우에 이것을 가라앉혀주는데, 구토를 가라앉혀주는데 좋은 약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물론 열이 많이 나가지고 구토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생강이 그 적절한 처방은 아니겠죠. 이렇게 겨울에 추운 기운에서 감기 걸리거나 그 감기를 걸려서 추운 기운으로 오각질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생강이 아주 좋은 약재가 됩니다. 따라서 쉽게 우리 생활에서 구할 수가 있죠. 누구든지 생강을 다 쉽게 구해서 달여서 복용할 수도 있죠. 따라서 추운 곳에서는요, 생강차나 귤 껍질을 10개 이렇게 넣어갖고 달여가지고요, 이렇게 드시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예방 효과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전에 한번 그 생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전에요, 어떤 분이 전화 와서는 구역질이 나가지고요, 생강을 달여서 먹었더니 바로 오바이트를 했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제가 물어서 어떻게 마셨습니까? 생강을 달여서 한 사발 다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마도 그랬던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열이 나는 구토든 냉한 구토든 이 구토를 하게 될 경우에 위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불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위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위가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 불편한 상황인데요, 그거를 멈추게 해주기 위해서, 구토를 멈추게 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냉한 구토라면 어떻겠습니까? 따뜻하게 해주고 구토를 멈추게 해주는 생각이 참 좋겠죠. 그래서 생강이 좋다고 해서 한 사발을 진하게 달아가지고 한 사발을 다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에 위가 그 생강이 한 사발 들어온 것 자체를 견뎌내기 힘든 겁니다. 그 약이 생강을 달인 물이 우리 몸에 소화 흡수돼서 약효를 발휘해야만 위가 편안해지고 가라앉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떤 겁니까? 완전히 물질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위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더욱 부담이 되니까 바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위는 그저 집어넣기만 하면 뭐든지 흡수될 거라고, 더군다나 물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크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맹물도요, 건강한 위에 온전한 기능하에서 소화 흡수돼야만 흡수되는 겁니다. 맹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시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자주 힘 안 들이고 저절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몸입니다. 마치되어 공간 중에는 좋은 공기가 항상 있을 거라고 인류가 생각해왔죠. 그래서 공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죠. 이제 와서야 어떻습니까? 아이고, 공기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죠.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위는 웬만해서 불만을 드러내거나 불평을 하는 장부가 아닙니다. 매운 것이 들어오든 쓴 것이 들어오든 독한 술이 들어오든 찬물이 들어오든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요, 대부분 다 그를 소화시키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장부인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위가 고장이 나면 잘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어떻게 됩니까? 건강할 때 주의하고요, 건강할 때 더욱 아끼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요, 그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요, 불만을 가져야 될 것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할 것들을 너무너무 당연하게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살다가요, 그 감사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늘 주위에 나 자신의 육신을 보면서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은 분들이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저 또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저부터 오늘 하루만이라도요,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모두들 빛과 사랑이 충만한 복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달빛 아니온 원장 김동현이었습니다.